말씀드리면. 보시죠. 예. 자, 아까 일단 여기서 우리가 7월 3일 날 기계장치 취득했죠. 그죠? 그럼 우리가 항상 단기 중 취득이면 월할 생각해야 되잖아요. 이거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시험에 국고보조금이 있었을 때 감가상각 무조건 단기 중 취득으로 내버려요. 그죠? 그러면 7월 3일 날 취득했으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감가상각은 12월 31일 날 하잖아요. 그죠? 그럼 한 5개월 며칠 썼죠? 5개월 며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 회계 때 상각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몇 개월로 본다? 이제 냅니다. 시험에 1개월로 봐요. 삼각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1개월로 본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그냥 6개월 감가상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6개월. 해보자. 자, 보니까 자, 2000X1년 12월 31일 내용 연수는 5년, 잔존 가치는 0원,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했답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정액법이죠. 항상 감가상각비 나오면 여러분들이 보실 게 그죠? 정액법, 감가상각 방법, 그리고 취득일자 꼭 확인하시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디 갔어? 차변의 감가상각비인데, 얘는 일단 아까 취득원가가 기계장치가 10만 원이었잖아요. 10만 원, 그죠? 네, 그럼 여기 10만 원 빼기 0, 그죠? 0. 그리고 정액법이니까 내용연수 나누고요. 나누고 12분의 6. 이렇게 월할상각 항상. 그래서 차변에 10,000원 나온 겁니다. 감가상각이 나왔고, 그 다음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 맞죠? 물론 이건 기계장치에 대한 거죠. 이렇게 여기까지 되셨어요, 여러분들? 자,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기계장치를 5개월 며칠 썼지만 6개월 썼죠? 대략. 우리 아까 국고보증 어떻게 한대요? 내용연수에 걸쳐서 수익으로 분배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정보보조금 아까 차변 여기 대변에 있는 정보보조금 중 일부를 수익으로 분배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이 수익으로 분배할 게 얼마냐? 정보보조금 차변을 까야 된다라는 거예요. 맞죠? 이건 끝까지 가면 0이 돼야 돼, 정보보조금은. 맞죠? 자, 어떻게 하냐라는 겁니다. 자, 외워주셔야 돼요. 여러분, 정보보조금 구하는 공식이 2개가 있거든요. 첫 번째 설명드릴게 제대로 된 설명이고요. 두 번째 설명은 좀 야매가 살짝 들어갑니다. 뭐냐?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여기서 우리 10,000원이 총 2개가 있거든요. 정보보조금도 10,000원이고 감가상각비도 10,000원이잖아요. 자, 여기서 10,000원은 뭐냐면 요게 정보보조금이에요. 정보보조금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10만 원이 뭘 얘기하냐면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거. 그럼 질문. 여러분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 뺀 거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감가상각 대상금액이다라고 부르죠. 그죠? 그래서 이게 감가상각 대상금액 얘기하는 겁니다. 금액이고요. 이렇게 할게요. 가로치고. 그 다음에 요 10,000원이 감가상각비예요. 위에 있는 요 10,000원입니다. 10,000원. 요 10,000원. 그죠?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총 감가상각할 대상 금액 중 올해 감가상각 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비율만큼, 그러니까 총 감가상각할 대상이 되는 금액 중 올해 감가상각이 되는 것만큼 정보보조금을 수익으로 분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상하시기를 할까 그래서 설명드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보보조금을 어떻게 수익으로 분배하냐면 감가상각 비율만큼 해요. 그러면 왜 도대체 감가상각 비율만큼 하는지 이해를 도와볼게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 여러분들 우리가 감가상각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자산의 소비 형태를 합리적으로 반영한 게 감가상각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정액법 쓴다라고 했죠. 대부분 회사들이.
그죠, 여러분들? 예. 건물은 그러면 왜 정액법을 쓰냐? 그러니까 수익을 그냥 여러분들 회사의 종업원들이 내용연수가 20년이다라고 하면 첫 번째 연도에는 건물에 계속 틀어박혀 살다가 나중에 2년째 되면 저 잠깐 이제 18시간만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계속 일정 기간 동안 만약에 야근이나 이런 게 없다면 계속 여러분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머무는 거잖아요. 그럼 수익을 20년 동안 정액적으로 창출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가상각도 매년 똑같은 수익을 일정 기간 동안 똑같은 금액을 창출하니까 비용도 일정 기간 동안 정액법으로 분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정률법은 뭐예요? 정률법은 뭐 기계나 비품이나 아니면은 뭐 있지? 뭐 차량이나 얘네들은 초기에 수익을 많이 창출해내죠. 그죠, 여러분들? 기계는 초반에 애들이 쌩쌩하잖아요. 그죠? 많이 다운돼 있죠, 여러분들? 많이 창출돼 있죠. 많이 창출하죠. 수익을 많이 창출하니까 비용도 감가상각비 정률법 같은 경우는 초기에 감가상각 많이 하죠, 여러분들. 맞죠? 그리고 점차 어떻게 해요? 수익이 조금씩 줄어들잖아요. 왜? 기계장치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여러분들 제품을 초기에는 빨리빨리 이렇게 잘 만들어냈다가 나중에 조금씩 제품이 만들어지는 게 좀 느릴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정액법 감가상각 어떻게 하냐면 초기에 수익도 많이 잡히니까 비용도 많이 배분됐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상각 비도 낮은 이유가 뭐냐면 수익도 계속 내용연수가 지날수록 수익 창출 효과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감가상각 자체가 해당 수익을 창출하는 비율을 반영한 거예요. 정액적으로 창출하냐 정률적으로, 즉 초기에 많이 창출하고 나중에는 적게 창출하는 게 감가상각비에 반영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럼 지금은 정액법이니까 정액적으로 창출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험 무조건 정액법만 나오긴 해요. 알죠? 정액적으로 창출되니까 이 감가상각비 비율만큼 우리가 이미 경제적 효익, 수익을 얻는 형태가 이미 반영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가상각비 비율만큼 정부보조금을 수익으로 분배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정률법이면 정률법대로 정률이 감가상각이 정률적으로 되는 것만큼 하는 거고.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감가상각의 수익을 내가 얻는 그 효과가 이미 들어가 있다고요. 되세요? 그래서 감가상각이 되는 것만큼 우리가 정부보조금을 분배를 수익으로 하는 거예요. 아이오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힘드시겠지만 이 공식이 그거예요. 회계는 약간 좀 우리가 일상생활보다는 좀 위에 이렇게 좀 회계적 마인드로 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FM. 뭐 잘못한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아마 얘가 1,000원이 나올 거예요. 되셨죠? 나왔는데 얘도 마찬가지 어떻게 하냐면 수익을 그냥 인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인식하냐면 감가상각비를 차감하면서 수익을 인식해요. 알죠? 왜 그런지 설명해 볼게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 이렇게 바꾸셔도 되겠죠? 여기 화면. 얘를요, 이렇게 바꿔도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 10,000원이 감값이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얘를 위치를 돌리는 거예요, 이 위치를. 분자랑 얘랑 위치를 바꿔도 같잖아요, 어차피. 그죠? 공식에서 그러면 얘가 이제 감가상각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있는 10,000원이 이쪽으로 올라가면 얘는 정보보조금 되는 거잖아요. 동의 되시겠어요? 그 다음에 100,000원. 이렇게. 맞죠? 이거 위치 바꿔도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뭐냐면, 총 감가상각할 금액 100,000원 중 정부로부터 보조받은 건 감가상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가상각을 빼는 거예요. 이렇게 구하셔도 돼요. 이거는 엄밀히 하면 안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알죠? 그러니까 네가 감가상각할 금액 10,000원은 총 100,000원 대비로 나온 거다. 올해 연도에. 근데 야, 정부로부터 보조받은 금액은 그 네 돈 쓴 거 아닌데 감가상각 비용, 네 돈 쓴 거 아니니까 비용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관점은 두 가지예요. 정부 보조금을 깔 금액은 감가상각비 비율만큼, 그리고 감가상각비를 왜 차감하냐면 네 돈 주고 쓴 거 아니니까, 네 돈 주고 산 거 아니니까
이 돈 주고 산 건 9,000원까지만 감가상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논리가 깔려져 있어요. 되셨어요? 그러면 지금 총 감가상각비는 얼마이씩 된 거예요? 그렇죠, 여기. 10,000원 있었다가 대변으로 감가상각비 1,000원 깠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때 인식한 감가상각비는 9,000원이죠. 맞잖아요, 여러분들. 9,000원. 그럼 이 9,000원을 어떻게도 구할 수 있냐면, 요 9,000원 어떻게도 구할 수 있냐면, 우리 정보보조금이 10만 원이었죠, 10,000원. 여기. 아까 10만 원 주고 기계장치 샀는데 정보보조금 10,000원 있었잖아요. 맞죠? 그러면 순수하게 내 돈 태운 건 얼마예요? 9만 원이지. 10만 원에서 10,000원 빼 9만 원일 거 아니에요. 그럼 9만 원 가지고 감가상각하면 어떻게 돼요? 9만 원 가지고 감가상각하면 9만 원 빼기 0 나누기 5년 곱하기 12분의 6 이게 내 돈 가지고 감가상각했더라면 횟수 금액 9,000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고. 됐죠? 그래서 분계는 감가상각비를 끊고 없애시나 아니면 그냥 퉁쳐가지고 9,000원 하시나 같아요. 아셨죠? 이렇게. 자, 근데 감가상각 누계액은 9,000원 적으면 안 됩니다. 왜? 여기 화면 보실게요. 이렇게 표시해야 되거든. 자, 여기. 화면 좀요. 아까 못했던 여기에 여기. 일단 정보 보존 이거 지우고. 이거. 여기 지금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 지금 보시면 감가상각 누계액은 지금 기계장치의 총액에서 빼는 형식을 보고 해야 돼요, 반드시. 즉 정보보조금까지 포함된 숫자잖아요, 이건. 그래서 전체 취득원가 10만 원에서 차감하는 형식을 보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은 9만 원으로 하는 게 아니라 10만 원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전체 기계장치 전체 취득원가는 이 정도인데 이 중에서 감가상각이 이 정도 돼가지고 빠졌다라고 표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이게 감가상각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정보보조금 있었을 때 감가상각이 정 어려움 이렇게 하세요. 1번 그냥 감가상각비는 내 돈 주고 감가상각했더라면 그 감가상각비가 내 돈 쓴 게 비용이잖아. 쓴 것만 비용 잡아야 된다라는 논리예요. 9만 원, 9,000원. 그죠? 그래서 1번. 근데 2번 방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감루는 네, 전체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형식이니까 10만 원 대비로 감가상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로. 네. 그럼 3번. 빵꾸 나는 곳에 정보보 좀 까세요. 이게 결론 이렇게 하시면 돼요. 혹시 정 어려우시면. 이 형태로. 알죠? 원래 논리는 아까 이렇게 하는 게 맞지만 알죠? 다시 한번 그래서 감가상각비 자체가 이미 그 자산이 수익을 창출하는 형태를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가상각비가 올해 되는 비율만큼 정부보조금도 수익으로 분배하는 거예요. 되세요? 근데 그걸 우리가 비용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수익을 분배하는 거예요. 아셨죠? 빨리 받아들여 주셔야 돼. 회계적 마인드, 회계적 논리로. 자, 근데 간단하게 이 1,000원을 간단하게 구할 수도 있어요. 자, 보실게요. 간단하게 정액법만 통용되는 간편법에 정액법만 통용되는 자, 간편법인데 이렇게 해도 돼요. 어떻게 하냐면 정액법만 가능합니다. 아마 대부분 후자를 이걸 선택하실 확률이 높아요. 간편법. 어떻게 가능하냐면 보세요. 자, 우리 위에 있는 게 이렇게 되죠. 정부 보조금 곱하기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치잖아요, 여러분들. 잔존가치. 요거 하는 거예요. 요거 정부 보조금 곱하기 취득원가의 잔존가치 뺀 거. 정액법만 가능합니다, 이건. 그리고 감가상각비는 정액법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고 나누기 내용연수. 이게 엄밀히 얘기하면 정액법에서의 감가상각비 구하는 공식이잖아요. 이쪽이. 여기에 전체 감가상각할 대상 금액인 거고. 그럼 공통분모가 뭐예요? 지워지는 거지.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치 지워질 거 아니에요.
맞죠? 공통분모니까 이건 제가 어떻게 설명해요? 이거 산수야, 산수?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취득원가 잔존 빼기 잔존가치 공통분모잖아요. 그러면 간편법은 어떻게 되냐면 정액법은 그냥 정부 보조금을 내용연수 나누면 돼요, 그냥. 맞죠? 이렇게 간편법이 정액법만 성립이 돼요. 정률법은 이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정률법은 공식이 여기 감누를 빼는 거거든. 안 돼요. 이렇게 안 지워져. 이렇게. 예. 그럼 지금 정부 보조금 10,000원이었잖아요. 10,000원. 내용연수 몇 년? 5년. 이것까지는 이렇게까지 하면 여러분들 이건 이 나누기 내용연수 그냥 1년치 정액법 감가상각 비교하는 공식 1년치 1년치. 지금 6개월이니까 당연히 12분의 6을 해야지. 그렇죠? 요렇게 이게 간편법이에요. 혹시 이 10,000원 이 1,000원 구하는 게 어려우실 거예요, 분명히. 위쪽은 잘하실 이게 어려우실 거야. 맞죠? 그럼 이렇게 하셔도 돼요. 간단하게 그냥 외우세요. 정부보조금 나누기 내용연수 하면 되는데 그건 1년치 정부보조금 깔금액이니까 항상 월할상각 아셨죠? 이렇게. 자, 그럼 여기 화면 보시죠, 여러분들. 그럼 감을 좀 드릴게요, 보시면. 자, 여기 보실게요. 우리가 취득 원가 X 1년 7월 3일 날 취득 원가가 얘가 10만 원이었죠. 그죠? 그리고 정부 보조금이 10,000원 있었잖아요, 10,000원. 이렇게 표시가 됐죠. 그래서 장부가가 얼마냐면 얘가 9,000원이어서 장부가 9만 원.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5년 동안 정부 보조금 수익으로 분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냐? 라고 하면 X 1년 12월 31일 날, 12월 30일 날 있죠? 요때 정부 보조금이 여러분들 1,000원이 까였잖아요. 응? 정부 보조금 까인 거잖아, 까인 거. 맞죠? 까였어요. 그러면 정부 보조금이 이때 얼마가까지냐면 1,000원? 맞죠? 이게 수익으로 분배된 거예요. 맞죠? 10,000원 중에 1,6개월치만. 이렇게. 그 다음에 감가상각은 전체 요거에 대해서 한 거니까 이게 6개월이 됐잖아요. 6개월. 6개월에 나누기 5 해가지고 요게 감가상각이 감가비라 할게 감가비. 감가비가 총 10,000원 일단. 10,000원. 요건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10,000원이라 할게요. 그러니까 취득원가 10만 원 중 감가상각비로 10,000원이 감소한 거예요. 순액법을 하자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 장부가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가 9,000원이니까 마이너스 9,000원 됐으면 81,000원 된 거잖아요. 마이너스 9,000원 된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X 2년 12월 31일에는 감가상각비가 1년치가 다 계상되겠죠. 그죠? 그럼 1년치가 다 계상이 되면 아마 감가상각비는 2만 원일 거예요. 2만 원일걸? 2만 원 아니에요? 1년치, 1년치. 2만 원. 그리고 정부보조금도 이제 1년치가 다 되겠지. 수익이. 그죠? 수익이니까 얘는 플러스고. 그죠? 플러스 2,000원. 이렇게 하면 얘가,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 얘가 18,000원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장부가가 얼마냐면 63,000원. 요게 언제까지 이루어지냐면 X 5년 12월 31일까지 4년 동안 하겠지. 그죠? 그렇게 하면 얘가 곱하기 4. 곱하기 4. 요렇게. 일단 이렇게 하지 말자. 죄송해요. 네,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들. 우리 매년 말 감가상각 해야 되잖아요. 그럼 X2년도부터 X5년도까지는 감가상각 1년치가 다 되겠죠? 그죠? 그럼 감가상각은 아까 여기 요 월할상각 안 하자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월할상각 안 하면 1년에 감가상각은 2만 되겠지, 2만.
그죠? 그리고 정보보조금도 월할 생각하지 않으면 2,000원씩 까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그럼 정보보조금은 2,000원 곱하기 4만큼 까인다. 수익 분배된다는 뜻이에요. 분배되고 요 취득 원가가 우리가 총 내용연수도 감가상각되는 거잖아요. 단종가치 0이니까 10만 원이 다 감가상각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감가상각비가 이제 감가비가 8만 원일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정보보조금이 예 8,000원. 그죠? 이렇게 인식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X 5년도 말에 이제 얘가 쭉 가게 되면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순액으로 따지면 7만 2천 원이잖아요. 7만 2천 원이니까 얘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장부상이 9천 원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랬다가 이제 마지막 연도가 X 6년도잖아요. 그럼 6월 2일에 감가상각 끝나겠죠. 아까 언제 썼다? 7월 아니구나. 얘가 아까 7월 3일 날 했으니까 6월 X6년 7월 2일 날 감가상각 끝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얘도 6개월 할 거야, 6개월. 6개월이면 요거 그대로 되겠지, 요거. 그죠? 그럼 여기에서 마이너스 감가비. 감가비가 마이너스 만 원. 그 다음에 정부보조금이 정부. 플러스 1,000원 수익으로. 그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여기서 또 마이너스 9,000원 됐으니까 장부가 안 남는단 말이에요. 감가상각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돼요? 잔존 가치가 0이니까 요 취득원가 10만 원 있죠? 여기 있는 취득원가 10만 원이 감가상각비로 만 원 차감되고 4년 동안 8만 원 차감되고 1,000원 차감되면 결론도 0 되는 거잖아요. 맞죠? 잔존 가치가. 그리고 정부 보조도 어떻게 돼요? 만 원 있었는데 1,000원 수익 인식했고 4년 동안 8,000원 수익 인식했고 1,000원 수익 인식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얘도 0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잔존가치요. 결론적으로 취득원가를 끝까지 가면 예, 정부 보존 자체 잔존가치 원래 없어요. 그렇죠? 그럼 끝까지 가면 0, 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시면 근데 머리가 아프잖아요, 여러분들. 아프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요 감가상각비 있죠? 가장 쉬운 건 이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차변의 감가상각비는 우리가 비용을 쓴 거잖아요. 그럼 내 돈 쓴 것만 감가상각되는 9,000원. 내 돈 쓰면 9,000원. 여기 9,000원, 아니 9만 원 미안해요. 9만 원 빼기 0. 내 돈 쓴 게 9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럼 내 돈 쓰고 감가상각했다면 쓴 것만 비용되는 거니까 9,000원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 이게 1번. 감가상각 결론은 9,000원이에요. 그렇죠? 위쪽, 아래쪽 이렇게 각각 나누어서 분개해도 되고 그냥 9,000원 퉁쳐도 답이에요.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정보보조금은 아까 했던 간편법. 그냥 어떻게? 정보보조금은 이거. 그냥 요 정보보조 깔끔액 있죠. 정보보조 까면서 우리 수익 분배해야 되는 거니까. 맞죠? 그래서 정보보조금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아까 간편법에 따르면 그냥 정보보조금 나누기 내용연수 하시되 이건 1년치 정보보조금 깔 거니까 월할 12분의 몇 하시는 거고. 맞죠? 그러면 이제 9,000원하고 1,000원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상대방이 감가상각 무게 적으시던가. 마지막에. 알죠? 자, 그럼 실제 여러분들한테 문제 좀 맡겨볼게요. 자, 어디로 가주시냐? 정보보조금이요. 어차피 제가 만든 문제도 있어요, 정보보조금이. 어디로 가주시냐면, 맨 뒤에요, 뒤. 우리 기출문제 있거든요. 기출문제가, 어디 갔죠? 회계부가 소득 교재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예. 아니 좀 이건 좀 안타깝네. 788. 788. 숫자가 좀 별로긴 하다. 자, 788페이지에 4번이 있거든요. 788페이지 4번. 한번 분개 끊어보실래요? 788페이지 4번.
저는 문제가 없나? 음. 없네. 문제가 좀 별로에 살짝 별로. 2억하고 1억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다 반절이니까 좀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꾸 여러분 2점으로 낸단 말이에요. 2점으로. 2점으로 내니까 가급적이면 결론으로 해주셔야 돼요. 결론으로. 자, 자, 화면 보시죠. 물론 연습하실 때는 아까 FM대로 하셔야 되는 거고. 자, 보시면 일단 시험용이에요. 시험용.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자, 감가상각비는 쓴 거죠. 쓴 거. 비용이 쓴 거니까. 그러면 내 돈 쓴 건 얼마예요? 내 돈 쓴 건. 1억이에요. 왜? 기계정치를 2억 주고 사긴 했거든요. 근데 정부로부터 1억 보조받았잖아요. 1억 보조받았으니까 나머지 1억만 내 돈 쓴 거죠. 그것만 감가상각비가 돼야 된다라는 논리 일단은. 아이 오케이?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2억에서 정부한테 보조받은 거 1억 빼고요. 그렇게 하시는 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답이에요. 나누기 5년이죠. 근데 7월 1일 날 기계장치 취득했다라고 했으니까요. 그죠? 그럼 이때는 다시 12분의 6 해야죠, 여러분들. 12분의 6. 그렇죠? 여기 감가상각비. 그렇죠? 요거부터 먼저 이렇게 하시는 걸 추천. 자, 그리고 정부보조금은 우리가 대변 대생이죠. 자산 빼는 놈이니까. 그죠? 그럼 정부보조금을 우리가 이제 내용연수에 걸쳐가지고 분배를 해야 되잖아요. 원래 수익으로 분배하는 건데, 비용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수익으로 분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국고보조금 어떻게 하는, 아까 간편법이에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간편법으로 따지면 아까 이랬죠. 국고보조금 1억. 여기 국고보조금이에요. 국고. 나누기 내용연수. 정해법을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여기에다가 12분의 6. 요게 6개월치 국고보조금 깔 거.
이렇게, 그럼 나머지 감가상각 무게 조금씩 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요게 아마 좀 숫자가 이게 좀 반절이어가지고 요게 1,000만 원일 거고요. 요것도 1,000만 원이에요. 이게 좀 그래서 좀 설명드리기 힘들어. 1,000만 원. 그럼 알아서 마지막에 비어있는 공간에 감가상각 누계액 2,000만 원 적으시면 돼요. 왜냐면 감가상각 누계액은 전체 기계장치에서 차감한 형식으로 표시가 돼야 되잖아요. 자, 2억. 여기서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 이렇게 표시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체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를 해야 되니까 감류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2억에다가 5년 나누고 12분의 6이 돼야죠. 전체 취득원가에 차감하는 형식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얘가 2,000만 원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셨죠? 여러분들 아까 제가 회차 적어드린 것 중에 3 몇이라고 적혀져 있는 국고구조 몇 개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걸 연습하시는 거 계속. 맞죠? 하시다 보면 알아서 이제 내가 하게 돼요. 처음에는 좀 어렵죠. 회계적인 논리로 설명드리기가 돼서 회계적인 논리로 좀 내가 익숙치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세무이급까지 약간 회계적인 논리로 뭔가 하는 게 별로 없었어요. 맞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위쪽 재경이나 세무일급이나 세무사, 회계사 시험 가면 이제 회계적 마인드로 접근하실 동네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맞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회계적인 논리에 살짝 익숙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좀 어렵고요. 아직까지 일상생활에 내가 좀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 이상한 게 아니에요. 맞아. 계속 이제 배우시고 나면 이제 회계적인 마인드로 저도 바뀌게 되더라고. 설명 듣다 보면. 처음에는 막 왜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했다가 몇 번 듣다 보면 이제 아, 회계에서는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마인드가 쓱 서게 돼요. 물론 제가 주문을 외우는 건 아니에요.